13호 태풍 돌핀과 15호 태풍 찬홈이 남긴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현재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요. 서쪽 중국 내륙에는 13호 태풍 돌핀이 남긴 수증기가 퍼져 있고 동쪽 일본에는 15호 태풍 찬홈이 자리하면서 한반도가 동서에서 두 개의 수증기 덩어리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의 중국 15호 태풍 돌핀의 그 엄청난 양의 수증기, 그리고 동쪽에 일본에 있는 15호 태풍의 역시 엄청난 양의 수증기, 이 한반도를 좌우로 해서 두 개의 강력한 수증기 덩어리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문제는 13호 태풍 돌핀이 이 거대한 비구름과 수증기가 중국 중부 후베이성까지 들어갔다는 겁니다. 후베이성까지 직접 들어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인데요. 특히 후베이성의 이창, 주목되는 것은 바로 이 산샤댐 후베이성 이창 일대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돌핀의 영향으로 후베이성에는 24시간 최대 250mm에 달하는 폭우가 예보됐고 산샤댐 관광구역도 안전 문제로 임시 폐쇄됐습니다. 후베이 서부 산악 지역에서는 13호 태풍 돌핀의 습한 공기가 산맥을 지나 강제로 상승하면서 강수량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중국 현지 기상당국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상향에서는 저수지 35곳의 수위가 홍수 조절 기준을 넘어섰고 약 9,700명이 대피했습니다. 중국 후베이 여러 지역에는 산사태와 홍수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산샤댐 주변 상류 유역에 많은 비가 쏟아질 경우 유입량이 증가하고 산악 지역에서는 산사태와 하천 범람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 산샤댐 붕괴 여부보다는 13호 태풍 돌핀이 남긴 폭우가 산샤댐 유역의 숨은 상황에 얼마나 부담을 줄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살펴보면요. 13호 태풍 돌핀의 이 잔류 수증기, 이 13호 태풍 돌핀이 운반한 열대 수증기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중국 내륙에는 13호 태풍 돌핀이 남긴 매우 습한 공기가 넓게 퍼져 있죠. 이 수증기를 품은 저기압이 앞으로 편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 13호 태풍 돌핀의 잔류 수증기와 저기압이 한반도 방향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한반도의 한국의 동쪽에서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또 다른 태풍 15호 태풍 찬홈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13호 태풍 찬홈은 일본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해서 일본 혼슈를 통과하는 매우 특이한 경로죠. 물론 다행히 15호 태풍 찬홈이 일본 육지를 지나면서 빠르게 약해지고 이후에 동해로 빠져나올 때 매우 약한 열대 저압부로 변할 걸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15호 태풍 찬홈이 강한 태풍 상태로 한국을 직접 강타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문제는 15호 태풍 찬홈 역시 13호 태풍 돌핀처럼 많은 수증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 가장 먼저 영향을 주는 것은 13호 태풍 돌핀보다 15호 태풍 찬홈으로 보여지는데요. 15호 태풍 찬홈이 일본을 지나 동해로 나오면서 동풍과 습한 공기를 끌어들여 강원도와 경상북도 등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전망으로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상북도 북부 동해안 등에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경우는 아닙니다. 따라서 남부지방의 가뭄을 단번에 해결할 정도의 전국적인 비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지죠. 그럼 다시 한번 한반도를 둘러싼 좌우의 이 13호 태풍 돌핀의 잔류 수증기, 그리고 15호 태풍의 수증기, 이 두 개를 살펴보면 이 한반도에는 현재 고기압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건조한 공기가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쪽에서는 산샤댐으로 후베이성 이창으로 달려가는 돌핀의 13호 태풍 돌핀의 수증기, 가운데에는 대한민국 한반도에 고기압이 놓여 있고, 그리고 우측 동쪽에는
제5호 태풍 찬홈의 수증기, 이렇게 세 개의 덩어리, 좌우에 돌핀의 수증기와 찬홈의 수증기, 가운데 한반도 고기압, 세 개의 덩어리가 지금 현재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말씀드렸듯이 먼저 우측에 있는 5호 태풍 찬홈, 일본에서 오는 찬홈이 동해로 나오면서 동해안 지역에 비를 먼저 뿌리게 되고,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가 서쪽의 돌핀의 잔류 수증기인데요. 돌핀이 남긴 저기압과 수증기는 편서풍을 타고 천천히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이때 한반도 동쪽에는 고기압이 버티고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서쪽에는 저기압, 동쪽에는 고기압, 두 기압계 사이에서 남풍이 강하게 불면 남쪽의 뜨겁고 습한 공기까지 한반도로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강수량을 결정할 가장 큰 변수는 한반도 주변 고기압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것을 버티느냐인데요. 고기압이 한반도 내에서 강하게 계속 버티고 있다면 이 중국의 후베이성 산샤댐으로 접근하고 있는 이것의 이 15탭 잔류 수증기 돌핀에 이 잔류 수증기가 이 저기압이 북쪽으로 밀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15태풍 돌핀의 잔류 수증기의 중심도 중국의 동북부와 북한 쪽으로 그러니까 올라갈 수가 있고, 대한민국 남한 쪽으로는 비가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난다면 상황은 완전히 바뀌겠죠. 저기압이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15태풍 돌핀이 남긴 이 수증기하고 남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습한 공기가 한반도에 집중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동해안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 찬홈에 의해서 동해안, 그 다음에 13호 태풍 돌핀에 의해서 서해안,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도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15호 태풍 찬홈은 가장 먼저 그 수증기가 대한민국 동해안에 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3호 태풍 돌핀, 산샤댐으로 가고 있는 이 돌핀의 수증기가 조금 늦게 그 차후에 서쪽에서 접근해서 서해를 따라서 이번 주 후반 대한민국 전국 비가 오는 거에 변수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태풍의 직접적인 바람보다 태풍이 남긴 수증기, 항상 이 수증기가 문제인데요. 이 수증기가 2차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3호 태풍 돌핀은 중국 동부에 상륙한 뒤 후베이성까지 그러니까 이창, 산샤댐으로 이동하면서 많은 비를 뿌리고 있고, 산샤댐에 있는 이창 일대도 폭우의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산샤댐의 관광구역도 폐쇄가 됐죠. 하지만 현재 산샤댐의 구조적인 이상이라든지 붕괴 징후가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13호 태풍 돌핀은 열대저하부로 약해졌지만 중국 내륙에는 막대한 수증기가 남았습니다. 15호 태풍 찬홈은 일본 혼슈를 지나 동해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빠르게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그제 어제와는 또 달라지게 또 약화되는 모습이 지금 윈디의 일본 기상청을 바라보면 그런데요. 한국에는 15호 태풍 찬홈의 잔류저기압이 먼저 영향을 주면서 동해안 중심으로 비를 뿌릴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서 이 중국을 괴롭히는 돌핀의 13호 태풍의 잔류 수증기가 대한민국을 접근. 그러니까 일본의 찬홈이 먼저 접근하고 그 다음에 돌핀이 접근한다. 잔류 수증기가 한반도에는 고기압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비구름은 북쪽으로 밀리고 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나면 13호 태풍 중국에서 오는 돌핀이 남긴 수증기가 한반도로 들어오면서 전국적인 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그 날씨의 핵심은 태풍의 중심이 아니고 결국엔 그 동쪽에서는 일본에서 오는 찬홈, 서쪽에서는 돌핀, 이 두 개의 태풍이 남긴 거대한 수증기 덩어리가 한반도 주변에서 어떻게 움직이냐가 앞으로 한국의 비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여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